안녕하세요. 윤선박사 현장TV 윤선입니다. 최근에 참 기분이 좋아요. 현장에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윤선박 현장TV 채널을 개설한 지가, 현장에 가서 이제 농부를 만나다 보면 박사님 그때 채널에 구독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틀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틀어놓으면서 일하면서 그냥 보고 듣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다음 단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는 분들이 참 많아지셔요. 현장에 가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현장의 이야기는 자기에게 이게 도움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그걸 더불어 가지고 제가 좀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영상 강의. 제가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것을 바로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었지만, 영상 강의를 계속 반복해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그리고 나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안다고 그래가지고 참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즘 내가 영상을 찍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도움 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 영상 강의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의 내용을, 그 중에 10가지의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농업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그동안에 여기 같이 제가 쭉 보면서 2015, 그 다음에 15년도에 왔던 트렌드 코리아, 그리고 16년도 트렌드 코리아, 17년도 하면서 18년도에 나왔던 오포오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2019년도 18년도에 또 그 소확행이란 말도 있었죠. 그랬었는데 2019년도에 소확행, 소확행 2019년이었구나. 그러면서 나나랜드 밀레니엄 세대에서 어떻게 갈 거냐, 원자화되고 컨셉이란 말 여기에서 참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대 김남도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과연 우리나라 사회 소비 트렌드 그리고 방향성이 어떻게 갈 거냐, 그것을 했는데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앞으로 영상 강의를 하면서 짬짬이 한 6가지 정도를 농업계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뭔지 아시죠? 다트 게임입니다. 다트 게임인데 이게 원이 쭉 있고요.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이렇게 쭉 원이 있습니다. 점수가 이렇게 마크도 1점부터 20점까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트 게임 하면서 룰을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정중앙에, 제가 맞췄네요. 가운데 정중앙에 이렇게 다 맞히지 뭐. 정중앙에 있는 이것을 불수화이라 그러죠. 50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점수하고 전혀 다르게 1점부터 10점이 있지만, 마지막 이 점수 하나 딱 하면 불수원 50점을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이, 바로 정중앙에 타겟팅 하자.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뭘로 명명했냐면 특화 생존 전략. 바로 특화 생존 전략입니다. 어떻게 특화할 거냐? 결국은 어떤 걸 하더라도 특화를 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특화 생존 전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make or break, specialize or die. 특화가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걸 가지고 특화 생존이라는 것을 했고, 제가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화 생존의 중요한 점은 뭐냐 그러면, 요즘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상품은 아무도 사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나 평범한 상품, 너무나 똑같은 상품, 차별화되지 않는 비차별화 상품은 아무도 사지 않을 거다. 대중시장적 마케팅은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가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죠. 비슷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산물 시장을 보면 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상품이다, 그래서 도매시장 가격이 의존하다 그러는데,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다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거냐.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이 뭐였냐면, 차별화를 시키자라고 했을 때
뭔가 틈새 시장에 들어갔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니치마켓, 우리가 틈새 시장 이야기를 했죠. 틈새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넓으니까, 이렇게 큰 파이 시장이니까 그 중에 일부 시장을 들어가자 라고 해가지고 틈새 시장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와가지고 해왔던 전략은 뭐냐면 초니치마켓, 아주 초니치마켓 가지고 소수를 존중하면서, 소수 시장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2019년 코리아 트렌드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세포마켓, 1인 마켓, 세포마켓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좁은 시장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포마켓, 1인 1마켓. 이게 왜 가능하냐? 바로 SNS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에 특화해라. 이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타겟팅, 이제 타겟에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 특화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타겟팅. 자, 그러면 여기에 타겟팅이 뭐냐면, 비즈니스의 가장 포인트는 시장의 니즈, 시장이 원하는 거, 그리고 자사의 역량이 교차하는 점, 그것이 바로 이제 타겟팅을 만나는 거죠. 특화와 비슷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차별화, 전문화. 네, 차별화는 경쟁사와 다른 것에 만들어야 된다. 전문화는 내가 전문의식을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전문화였잖아요. 근데 둘 다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경쟁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특화라는 말이 뭐냐면 고객 니즈를 중심으로 명확히 타겟팅 해야 된다. 그래서 타겟 그룹을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화 생존 전략 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핀셋. 그래서 두 번째는 현미경, 세 번째는 캠퍼스 있죠, 캠퍼스. 그림을 그리는 캠퍼스, 마지막은 낚싯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핀셋은 고객의 특성을 관찰해서 특화하고 싶은 마켓을 골라내는 거, 핀셋으로. 미국의 레프티스트차는 왼손잡이들 위한 물건을 판매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같이 물건 팔 때, 아니,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지 않겠느냐. 왼손도 팔고, 오른손도 팔고. 근데 이제,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타겟 잡은 거죠. 왼손잡이.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베지밀 56060 같은 경우는 시니어를 위한 두유를 출시했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골라내는 것. 두 번째는 현미경을 가지고 면밀히 조사하면서 그들의 니즈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걸 충족시켜야 될 거냐를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캠퍼스, 동선을 그리는 거죠. 컴퍼스는 뭐냐 그러면, 컴퍼스를 해가지고 동선을 그려서 내가 이 동선에 어디까지야, 지역적인 동선, 그리고 온라인이라 그러면 온라인에 어디 한정까지를 볼 거냐. 낚싯대는 그리고 나서 낚싯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 이 네 가지가 전략적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서 보겠습니다. 농업 쪽에 적용하는 것을 보면 5년 된 농사를 지으신 분이 30년 동네 어르신 분 농사 지으신 분보다 농사를 잘 지으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5년 된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는 잘 지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30년 지었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최근에 품질 좋은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품종이 많이 개량되면서 해왔지만 과거에 해왔던 그들이 해왔던 방식을 그들이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도, 색깔, 모양, 디자인, 이게 뭡니까? 품질을 이루는 차별화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딸기나 물론 아주 딸기를 잘 만드시는 분 한 10%는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봤을 때는 이 딸기나 저 딸기나 당도가 비슷하게 하고 색깔, 모양, 디자인, 그러니까 빨리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기계로 뭐 멋지게 만들어 옵니다. 대단히 차별화가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타켓이 한계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례를 참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산토토마토가 참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거기는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로컬 매장에 가족들이 운영하면서 그 고객이 찾아오고 그런 걸 보면 참 좋았다고. 그래서 가족이 행복한 농장을 만들어야겠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체험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야겠다. 그럼 누구를 할 거냐? 4세 6세만 하겠다. 대림농장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겠다. 320평밖에 안 되지만 6,500, 7천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니까 타겟한 거죠. 거기에 집중한 거죠. 시장으로 내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추를 재배하면 한계가 있다. 남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상추를 재배하겠다 라고 했던 농장도 있고요. 유기농 친환경을 하는 곳도 특화시킨 거잖아요. 앞으로는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대규모의 스마트팜이 생길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 많은 품질 좋은 상품 많이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채소를 공급한다든지 뭐 과일을 만들게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많이 갈 거예요. 과일도 앞으로 이제 스마트팜 구조들이 생기게 날 거고요. 하지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소규모 농가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어떻게 하면 생산과 더불어 부가가치를 올릴 거냐? 거기에 이제 어떻게 고객을 특화시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개인화 기술. 여기에 보면 고객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농사를 잘 지어야겠다가 아니라 당뇨에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돼지감자라든지 당뇨에 좋은 것들이 많이 알려진 게 있잖아요. 그걸 농사를 지겠다. 그러면 돼지감자 옆에다가 이어주를 심어야겠다. 벼농사가 논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현미를 생산해서 현미를 해야겠다. 현미가 이제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초개인화 기술, 고객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초개인화 기술을 특화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에게 알릴 거냐 보니까 상품이 나오면 문자를 보내준다든지 이메일로 고객에게 보내준다든지 상품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객들이 가족 관계에서 어떠한 뭐 질병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걸 서로 알면서 기록한다든지 이렇게 타겟층에 맞는 개인화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했죠. 최근에 들어가서는 빅데이터가 이제 과거에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의 반응을 받았다면 지금은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예를 들면 고객에게 주문을 들어왔습니다. 한 명에게 주문 들으면 제가 전화번호 입력을 하면 카카오톡이 되죠. 카카오톡을 보면 카카오 스토리가 되잖아요. 카카오 스토리에 그 고객에 대한 정보가 좀 들어있죠. 고객이 어떤 누구고 어디에 살고 가족이 몇 명이고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페이스북에 친구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친구가 되면서 그분이 생각에는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고객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내가 그걸 통해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그래서 문자라든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지금 특화하는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특화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우물을 팔아 샘물이 나올 때까지. 특화에 몰입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특화 쪽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고객들이 집중했던 농가들을 보면 한마디 합니다. 고객 농사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고객 농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타겟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비료를 주고 거기에 맞는 제초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고객을 내 사람 만들어낼 거냐. 고객이라는 부분을 앞으로는 더 집중해서 이렇게 농업 쪽에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렌드 코리아 2025 첫 번째 특화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트렌드 코리아를 분석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농업 쪽에 적용할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